2013 네옴시티 전략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이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빔이 개최한 오늘 포럼의 주제는 네옴시티 중동을 넘어 도약으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전망인데요. 전체 1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놓고 국내 건설사는 물론 IT, 스마트시티, 제약 바이오업계까지 MOU를 맺는 등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이라는 네옴시티 파급 효과는 제2중동 붐을 넘어 국내 건설 스마트 도시 업계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포럼이 2023 네옴시티 전략과 보완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2023 네옴시티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종용 전 사우디 대사님 오셨습니다. 주상진 수출입은행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종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민병국 뉴스빔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박승윤 뉴스빔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귀빈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병국 뉴스빔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빔 대표이사 민병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분주한 새벽 뒤에 뉴스빔 네옴시티 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축하 말씀을 해주실 김홍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님, 발제를 해주실 김종용 전 사우디 대사님, 안진애 국토부 과장님, 주상진 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장님, 그리고 김종원 무역진흥공사 그린성장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모두 1,200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엔 세계 유수의 건설업계, IT업계, 바이오업계, 그리고 금융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신개념 스마트 도시인 네옴시티 개발은 50년 전 겪었던 중동 붐을 뛰어넘어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다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꼼꼼한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네옴시티 전략 포럼에서 네옴시티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주 전략, 정부 지원 방안, 그리고 파이낸싱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베일에 많이 가려있는 네옴시티를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고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금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셔서 김명진 국토부 기조실장님께서 축사를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김흥진입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라고 알려지신 원희룡 장관님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수주 지원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요. 해외 수주 활동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일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사우디를 2번이나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오늘 이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표하셨고 대신 축사를 좀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 축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민병복 뉴스팀 대표님 등 관계자 여러분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2023 네옴시티 전략 포럼이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수교 이래 오랜 기간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매우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1973년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 지역 최초로 사우디에 진출을 하였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단단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세자 방한 기간에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 원에 달하는 26개의 양해 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는 서울의 44개 그리고 5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가 추구하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간의 공공 외교를 통한 수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례 관련 기관,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해서 네옴 CEO, 정부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양국의 협력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사우디에서 펼쳐졌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와 한국에서 열린 주택협력 포럼 등 양국의 협력 플랫폼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은 그간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에너지, 건설 분야를 넘어서 스마트시티, 수소문화 등 신산업으로 새로운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세자 방한 시기에 체결된 MOU만 보더라도 모듈러 주택, 네옴철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기존 인프라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 기반 위에 우리의 한층 더 높아진 기술력 그리고 효과적인 수주 전력이 더해진다고 하면 네옴시티가 양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효과적인 네옴시티 수주 전략을 전문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이번 포럼이 시의성 있게 열려서 참으로 반갑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기빈 여러분, 올해도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유가 등의 위기 상황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경제 특수라는 기회이자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건설 분야에서 제2의 중동국을 조성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대독해 주신 김은진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상 축사도 있는데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2023년 네옴시티 전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발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IT, 제약, 바이오업계까지 사업 수주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네옴시티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계들의 전략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꿈꾸는 네옴시티의 파급 효과가 제2의 중동붐을 다시 일으켜 국내 산업계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 네옴시티 전략포럼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발제 및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옴시티 새로운 도약을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김종용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김종용입니다. 우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몇 년 동안을 중동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와서 또 다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발제 주제는 네옴시티 새로운 도약을 향한 도전입니다. 네옴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어 네오,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M이라는 영어 철자를 첨가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어 철자 M은 아랍어에서 미래라는 의미를 가진 무스타크발의 M, 첫째 그 M 영어 알파벳을 붙인 발음입니다. 따라서 네옴시티는 새로운 미래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미래의 최첨단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옴시티는 잘 아시겠지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 중심의 트로제나 앞으로 여기서 아세안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산업 중심의 옥사곤 그리고 주거 중심의 더 라인이라는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특히 더 라인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놓는 의견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네옴시티 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진출 전략에 대해 제 나름대로 그간에서 중동에서의 제 근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출 전략과 오늘 말씀드리는 진출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들에서 많이 다룬 내용들이 있으므로 일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진출을 위해서 우선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수주하는데 왕도나 B급 그리고 또 요술 지팡이는 없습니다. 중동 건설 수주의 가장 기본은 가격 경쟁력하고 공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젊은 분들께서는 중동의 과거 근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뭐 가격과 공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실감을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건설에 있어서는 가격과 공기가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중동에 근무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느꼈던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중동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보다는 캔두 스피리트, 할 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 하나만 가지고 중동 현지에 언어는 물론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시공 중심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일부 과거에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오랫동안 중동에 건설하시던 분들은 70년대 거기에 근무를 하셨던 책임자분들께서는 당시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중동에서 밥당사했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절실한 의화를 조달할 수 있었고 경제사회적으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는 12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중동 전체적으로는 근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진출을 통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했고 또 건설 진출을 통해서 가득한 의화로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공산주의의 중동 내 세력 확장을 억제하던 중심국가였습니다. 과거 또는 최근에도 사우디 정부 또는 발주처를 접촉하시면서 사우디인들이 다소 자부심이 강하다, 좀 심하게 표현드리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우디아의 건국 배경, 지역 내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시 또는 접촉 시 느끼셨던 불편함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지대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재정 수입 다변화와 고용 창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다변화 노력 중에 하나로 제조업, 금융, IT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현 살만이 국왕이 등극 후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MBS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주도하면서 그간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사회적 제약들을 과감히 제어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과감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외국인 투자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네옴시티 건설도 이러한 산업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걸프의 산유국들, 두바이를 벤치마킹해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건설과 분양이라는 1차원적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외형상으로는 나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왕실과 그 주변 측근들의 부의 축적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차별화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은 물론 미래 최첨단 산업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MBS의 개혁 개방 정책의 일종의 쇼케이스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옴시티의 성과는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 정신을 함양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MBS의 국정 운영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MBS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해지고 개혁 개방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동 지역 프로젝트의 원청 사업자로서의 진출에 주요 걸림돌 중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개발한 기술이 프루븐 타입인지 입증된 기술인지 이를 토대로 중동 지역 내에서 구현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프렌트 공사를 수주를 해도 결국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네옴시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선 긴밀한 관민 공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또 금년에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의 지도하에 팀 코리아의 사우디 방문,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 출범 등과 같은 의미 있고 고무적인 관민 협력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민 공조는 사우디 관계 당국 또는 업계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건설 기업들의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우선 정리해서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 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원을 모빌라이즈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호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방과 일본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현지 네트워킹과 정보력에서 다소 열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조 방식이 실현되면 기업들 간의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유도 원활해질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위험 부담도 경감해주고 우리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내 차원의 관민 공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의 결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석하신 분들 중께서는 말이니까 참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에 지역 본부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과는 프로젝트 발주나 조달 계약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령을 약 한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가 사우디에서 근무하던 한 10여 년 전부터 적극 권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바이에 있는 중동 지역 본부를 사우디로 이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근무 당시에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들에게 이러한 권고의 법령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두바이에 있는 지역 본부를 사우디로 선제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조언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업의 대사우디 협력과는 직접 연관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대사우디 진출 노력과 관련된 저의 작은 경험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정보는 2010년도 제가 외교부에 에너지 자원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사우디의 대사로 부임해 보니까 사우디의 원전 정책은 UAE, 아부다비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UAE, 아부다비는 자국 인구가 작아서 원전의 관리와 운용에 부족한 인적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사우디는 2,500만이 넘는 자국 인구가 있습니다. 자국민 중에 자질이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하면 자체적으로 원전의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인들의 이러한 잠재력은 아람코, 사우디 국영석유공사의 성공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미국은 사우디의 원전에 관해서는 제3국이 주도적인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사우디의 대용량 상업용 원전 건설은 어렵다는 제 개인의 판단하에 우선 저희 나라와 사우디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서 소형 원전 공동 개발,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우디의 평가와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를 통한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좋은 네트워킹이 구축될 수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킹은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이 갖는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지도층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이나 많은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변한 천연재원 하나도 없고 일본의 피지배 식민지 민족이었던 세계 최 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포츠에서도 서방 선진국들이 메달을 독점하던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놀라움이 K컬처, 한류라는 대중예술 분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분야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살펴본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인적 자원 훈련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사우디 정부의 여성 고용 증대 노력을 감안해서 여성 인력 개발 협력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만 개발을 한다면 저희 정부나 기업의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사우디가 갖고 있는 사우디 휴먼 리소시스 디벨롭먼트 펀드라는 인적 자원 개발 펀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분야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스크립트에 넣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사우디로 부임할 당시에 사우디에서 대외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국왕의 칙령으로 서울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는 만스리 얼라우언스로 매월 생활비로 500불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도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학 교육을 영어로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첫째 와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숙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또 경쟁력상의 취약점도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하에 학계와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 추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 성과는 기업이 입찰 참여 등에 필요할 경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간혹 입찰서에 사우디에 대한 어떤 그 기여도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한 게 잘 성과를 낸다면은 기업들이 입찰 참여하는데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술의 경우 네옴시트를 적극적인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형 원전처럼 사우디 정부의 후원하에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개발과 실제 사업 구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사업 구현 프로젝트 수주가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 내 실제 사례로 두바이를 들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자국 영토를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상 기업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업은 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우리 기업들이 당한 사례도 몇 개 있습니다. 네옴시트를 통한다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상당히, 재정적 위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옴시티에 진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우디 현지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아 공동 개발할 경우 진출에 훨씬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선진국에 비해 다소 기술적인 열세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관련 업체들과 파트너십 또는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면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로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 지원 아래 투자되고 있는 홍해 관광단지 개발 사업, 리야드 수도권 지역의 끼디야 위락 및 주택 개발 사업, 리야드의 옛 수도 디리야 복원 및 개발 사업, 그리고 로신 부동산 및 주택 개발 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 개발 사업은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관하여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고, 포스코 건설이 현지 합작 투자회사를 통해서 로신이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우리에게 도전이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논거 중에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진출 기본 전략에 관한 저의 제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특히 아쉽게 느꼈던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들께서는, 앞으로 또 주재를 하러 가시는 분들께서는 길거리에서 떠도는 소문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우디는 레드테이프가 많고, 그래서 현지의 파트너나 협력사가 전해주는 소식에 의존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문에 의하거나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파트너 또는 협력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소문을 정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당시 살만 왕세자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절대 왕이 될지 못할 거라는 소문과, 또 나아가서는 살만 왕세제 보좌관으로 있던 MBS에 대해서는 더 험악한 소문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발주처와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동에서 경험한 우리 소중한 인적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요즘 정년 연장도 나오는데 아직도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아까 우리 김웅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 방식의 사우디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앞서 말씀드린 관민 공조, 그리고 우리 기업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팀 코리아로서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할 때 우리가 네옴시티 건설 진출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은 어려운 역경에 도전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집단에 의해서만 탄생하고 성장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의 더 라인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시빌라이제이셔널 레볼루션, 문화의 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옴시티, 특히 더 라인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분명히 문명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도 네옴시티 건설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사우디 진출 기록이 이를 입증해 주듯이 우리나라와 기업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도전이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준용 전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발표자분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과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토부 해외건설 정책과장 안진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해외 건설 전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세계 건설 시장은 작년 대비 4% 높은 약 14조 불 규모로 전망됩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 중동 지역이 가장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 중 현지 기업, 즉 이제 그 자국 기업 외에 외국 기업이 수행하는 건설 시장, 소위 해외 건설 시장이라고 말하는 그 시장은 2021년 3,797억 불로 세계 건설 시장의 약 3% 정도에 차지합니다. 주로 중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한국 기업이 이제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 건설은 오랜 진출 역사와 건설 노하우, 그다음에 우수한 설계와 시공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위상과 신인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건설한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입니다. 해당 교량은 쿠웨이트 선왕의 이름을 딴 교량으로 총 연장이 36km에 달하는 초장대 교량으로서 공사비만 2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삼성물산이 시공한 약 828m의 세계 최고층 빌딩입니다. 두바이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 타워입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 해외 건설의 요충지였습니다. 그간 전체 해외 건설의 누적 수주액 중에서 총 9,300억 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주요 진출 국가로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로 중동 전체 누적 수주액의 이제 상위 3개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최근 여건과 전망입니다. 2014년 유가 하락 이후에 건설 시장은 위축되었으나 최근 고유가와 재정 흑자로 그간 지연된 플랜트, 토목 사업의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연도별 유가 및 매나 발주 추이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중동 지역에서 유가와 발주 간 상관관계는 0.9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이제 빨간 그래프가 유가이고 그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물량입니다. 보시면 같이 유사하게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해외 건설 시장이 그 수주액과 연도별 유가 관계를 살펴보면 84%로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중동 등 산유국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어 건설시장 발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2020년 2분기 수입은 약 66억 불에 불과했으나 2년 후인 작년 22년 2분기 수입액은 총 484억 불로 약 7배 정도 7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 사우디의 그 석유 관련 이제 공기업의 수입도 유가와 아주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한 탈석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누주 수주액 총 1,562억 불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입니다. 사우디는 1973년 알롤라 카이비 구간 고속도로 사업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에 첫 진출한 국가입니다. 알롤라 카이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4차 중동적 영향 등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유가와 자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사망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사우디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도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 알코바 129 공공주택 사업, 사우디
국방 항공성 본청 건설 사업 등을 수주했습니다. 이 당시 이후에는 유가 상승으로 중동 산유국의 막대한 외화를 이제 한국에 유입할 수 있게 된 효과가 됐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은 1981년 총 이제 137억 불을 수주하였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외 건설 강국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이후 3년간 매년 100억 불 이상 수주를 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1981년에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대략 이제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약 7조 원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7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정도의 수입을 저희 한국 건설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경제 크게 기여한 중동의 국가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2023년 건설 시장이 작년 대비 13.3% 확대될 전망으로 수자원, 수소 플랜트, 네옴시티 건설, 원전 2기 등에 대한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기업들은 이들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네옴, 키디아, 아미랄 석유화학단지, 킹하마드 코즈웨이 등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UAE는 2021년에서 25년간 건설 시장이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비전 2035에 따른 신규 발주 확대에 따라서 총 2,355억 불까지 건설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의 발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현재 한국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그간 지은 각국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스마트 시티 등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과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간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 IT 기업과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고 K-팝 인기 등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해서 중동 지역의 발주 확대가 우리 기업의 실제 수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원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 경제 외교 확대 및 성과 활용,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 진출, 마지막으로 금융적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수주 지원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경제 외교 확대 및 성과 활용입니다. 무엇보다 중동의 왕정이라는 정부 형태를 고려한 고위급 외교가 중요합니다. 최고위급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이제 그 중동의 정부 형태를 바라볼 때 정부 간 최고위급 외교를 통해서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정상의 UAE 방문을 통해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바라카 원전 수주는 당시 우리나라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정상 경제 외교를 우리 기업의 수주로 잇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네옴 철도 협력 사업, 그다음에 모듈러 협력 등을 포함해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총 26건의 MOU를 체결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우리 정상께서 UAE를 방문하여 도시 생태계, 수소 생태계 협력, 스마트 인프라 협력,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협력 등 총 48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 MOU가 우리 기업의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에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장관님을 단장으로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사우디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모듈러 MOU 체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형 사업 수주를 위해서 이러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 진출입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추구하는 탈석유 산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를 집중 진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태양광 분야 R&D를 활용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발주 국가 및 기관 측이 제시하는 협력 과제 등을 반영하여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니즈를 파악해서 그 중동 지역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팔고자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유 부국인 중동 지역 국가들이 최근 동향은 역설적이게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향해 있는데 석유라는 한정된 자원이 고갈된 미래에서도 부국을 원하는 이들 국가의 대표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서 사우디의 경우는 비전 2030, UAE는 에너지 전략 2050,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 등 국가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의 프로젝트 발주액이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협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도 원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여 제2, 제3 바라카 원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지원입니다. 우선 유상, 무상 ODA와 수출 금융 등을 확대해서 해외 수주 기업에게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수은과 그 개별 기업, 그 현지의 개별 기업과의 이제 FA 프리 어그리먼트 체결을 확대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 카타르 에너지 등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과 우선적으로 FA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PP 정책 펀드, 카인드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정책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소위 이제 PIS 펀드는 해외 플랜트,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분야에 투자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펀드로서 현재 약 1.5조 원 규모의 모태 펀드를 조성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수주 지원 전략을 살펴봤다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네옴시티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사업 규모만 총 5천억 불로 추정되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의 약 44배 되는 면적의 미래형 산업 주거 관광 특구 개발 사업입니다. 네옴은 총 6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왕세자께서 직접 사업 컨셉을 발표했는데 왼쪽에 있는 3개 사업입니다. 이제 트로제나 위에서부터 중간에 더 라인, 아래 옥사곤이 그것입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더 라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라인 프로젝트는 170km의 선형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사업으로 지하 터널과 지상이 모듈러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지하에는 네옴시티를 횡단하는 고속철도가 다니고 상부에는 모듈러로 구성된 그 구조물에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옥사곤은 4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흥해한 부유식 산업단지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가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트로제나는 2030년까지 매년 7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산악지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스키 등 스포츠 시설 확충을 계획 중인 도시입니다. 사우디는 2029년 동계 아시아 게임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서아시아의 동계 게임 개최국이 되는데요. 이를 트로제나에서 지금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옴시티 이제 외에도 오른쪽에 이제 사우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이 될 킹 살만 파크,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디리아 주거단지 개발 등 대규모 기가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옴
프로젝트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도해서 최고위급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고위급 외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 활동의 강화를 위해 한사우디 미래혁신 로드쇼,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 포럼 등 기구축된 플랫폼의 정례화를 통해 네트워킹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주요 인사 방안을 계기로 고위급 협력 및 교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네옴 CEO, PIF 총재 등 주요 발주기관을 초청하여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공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네옴 자문과정 등 전문가 그룹을 발굴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네옴에 관심 있는 기업과 1대1 릴레이 면담을 추진하여 민간과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의 정보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센터를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패키지 수출 전략입니다. 과거의 사례는 하나의 건물, 다리 등 특정 인프라 건설에 대해 하나의 기업과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수주를 따낸 컨셉이었다면 최근에 네옴 등 기가 프로젝트는 도시 규모 컨셉 정도만 먼저 공개하고 각국의 참여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원팀 코리아를 패키지로 K-인프라를 통째로 수출한다는 개념을 가져가서 이제 패키지로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이제 12월에 원팀 국토교통부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저희 장관님을 단장으로 기업,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하나가 되는 해외건설단을 구성해서 이를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삼아 핵심 사업별 최적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스마트시티, IT, 방산, 원정 등 패키지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의 그 프로젝트는 이제 네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원팀 코리아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진혜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건설 수주 PF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상진 수출입은행 인프라 금융부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인프라 산업 금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상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1월 달이 되어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나 이렇게 세미나에 오게 되면 이제 저희 업계에 계신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저희는 금융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기업에서 재무, 금융 부분을 담당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금융기관과 업계의 어떤 중간적인 브로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 간격이 조금 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간격을 조금 더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보는 사우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추진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금융 성사 가능성, 그 다음에 심사가 다 끝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이 끝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참 편하게 일한다 또는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네. 네, 먼저 금융기관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우디의 수주 환경, 그리고 수은의 금융 지원 현황을 보시고, 다음으로 수출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최대의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입니다. 저희는 해외 건설 협회 통계를 참고를 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로 사우디에서 수주한 그 플랜트 건설 금액은 1,500억 불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주한 모든 그 건설 플랜트 수주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2위가 아랍에미리트 약 9%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압도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사우디가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그 비전 2030 등을 선언하여 그 기존에 해왔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사활을 건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해야만 안정적인 그 국가 운영, 정치 체계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동기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네옴시티 등이 있겠는데요. 저희는 최근에 유가가 회복 중에 있고, 또 올해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의 강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또 네옴시티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의 발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출입은행의 사우디 금융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은 사우디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한 정유, 발전, 담수 등 프로젝트에서 약 9조 원, 75억 불의 금융을 기업금융이나 PF 방식 등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은 그 지원 시기가 2005년부터 사우디의 금융 지원 레코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마침 그 유가가 20불에서 오르기 시작한 2003년도부터 이제 1, 2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우디 사업이 등장하는 그 빈도나 또는 금액이 2013년도에 보면은 그 제다 프로젝트라든지 마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 10억 불을 넘어서는 등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 73년, 79년에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함께 중동 특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 이후에 유가 상승으로 세 번째 중동 특수가 있었는데요. 70년대에는 우리 기업들이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토목, 원청 기업, 서구 기업이 원청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하청 또는 재하청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 원청으로 드디어 저희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때에 빈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기업이 과거에 국내외에서 쌓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옴시티 역시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포착할 수 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해외 수주 전방위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해외 사업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타당성 비용이 지원된 사업 또는 다른 새로운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EPC 수주,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그 회사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공급받는 그런 기회를 노리거나 또는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금융 지원 의향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할 때에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거나 금융 성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금융기관 자격으로 지분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업주가 확정이 되고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금융 조달을 직접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대출 또는 보증을 통해서 차입금 금융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이 양호한 대형 발주처에 대해서는 여신 기본 약정, 앞에서 그 FA 또는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소개되었던 그런 툴을 통해서 수주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형 발주처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 단계에서 일일이 새로운 여신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정해둔 표준 대출 약정서를 통해서 개별 단계 거래가 올 때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발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금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우리 기업이 향후 사업주로 참여하려는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FS에 소용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 대상이나 용역 기관은 수원이 향후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서 고시를 하고 안내될 예정입니다. 특징은 사업 수주 시에만 용역비를 전액 환입하는 성공불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원이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한 이래에 아직 금융으로 연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발굴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분 투자입니다. 수원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원의 대출이 보증과 연계되어야 되는, 저희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이 수원의 금융 지원과 향후에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에 최소한 10% 정도는 참가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입은행이 그 지분에 소유할 수 있는 최대한은 1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만약에 10%를 참가한다면 10% 이하가 수원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이 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세 번째 중동 특수 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해외 개발형 사업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업 수주와 연결시키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수원의 금융 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책은행으로서 자본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시점에서 대출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제약 상황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 방향에 대출 연계 조건부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사전에 사업주 간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형태가 금융기관의 특성상 뱅커빌리티가 높은, 좀 안정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많이 이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되고 재무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 리스크 요소를 평가를 해본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보다는 이 사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해외의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점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완공 보증과 관련된 사업주의 추가 보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미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출입은행은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 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전통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대출과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표에서 사업주를 봐주시면 저희가 과거에는 해외 정부 또는 신용이 양호한 사업주를 차입자로 해서 이제 여신을 제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2000년대가 넘으면서 이런 정부나 또는 신용이 양호한 발주처도 신용등급 관리 또는 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차입의 주체가 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주단을 구성을 해서 밑에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의 사업성을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다음에 대출받는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금융지원 구조의 윗단에 한국수출입은행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한국 정부의 신용이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죠. 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직접적으로 파이낸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용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직접 금융을 하기도 하지만 보증, 개런티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제의 유수의 상업은행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개런티 밑으로 들어와서 금융을 제공하게 해서 금융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수출 지원, 그다음에 해외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저희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서 주로 EPC 계약자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공적 신용을 제공을 하게 되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7년도에 OECD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을 제공하는 때에 OECD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그런 국제 관행을 지켜야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계약 금액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금액 얼마 범위 내에서 또는 대출 기간 몇 년 내에 또한 대출 금리도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 그런 관점에서 얼마 이상 저가로 금리를 낮추어서 수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쯤부터는 저희가 사업주 구성에 한국 사업주도 끼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을 수출이 아니라 투자 개발형, 저희가 사업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해외 투자 금융 지원 관점에서 금융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러니까 OECD 가이드라인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는 또는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부합하는 그런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언론의 FA 또는 프레임워크 어레인지먼트 또는 어그리먼트라고 많이 소개되는 기본 여신 약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우디의 아람코나 또는 그 UAE의 에드녹 같은 한 기관이 대량으로 많은 그 발주를 하는, 게다가 또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석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신용도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주처 앞으로는 금융과 관련된 주요 어떤 여신 한도 또는 여러 가지 대출, 보장, 보증 또는 담보 등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약정을 하고 개별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는 표준화된 대출 거래를 통해서 금융을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신속한 금융이 제공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일어났던 그 중동 해외 프렌트 시장의 선금융, 후발주 트렌드에 부합하여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소개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작년 이맘때에 그 UAE의 석유공사인 에드녹과 50억 불 규모의 FA를 체결해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한 3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몇 개가 상담 중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우디 아람코 또는 그 건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타르 에너지하고도 면담을 하고 또 실제로 FA 가능성이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FA 성사 가능성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VIP나 또는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방문을 할 때 뭐 FA 거래다 또는 MOU 거래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MOU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잘해보자는 격려 또는 그런 상호 이해관계 차원으로 그 체결되는 약정 이제 뭐 서로 이해관계라고 한다면은 FA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완성이 되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UAE 에드녹 앞으로 50억 불 커미트를 하게 되면 약 50%가 이미 여신 한도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만 해도 큰 기업이 아람코, 뭐 사빅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 발주하는 걸로 저희가 여신 한도를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FA 체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5천억 불이면은 뭐 저희 국가 예산하고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또 이렇게 외부의 약정 커미트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도 그 금융감독원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뭐 범위 내라는 것도 있고 또 국가의 뭐 GDP라든지 그런 규모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FA나 이런 거를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별 담당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해외 사업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본부로 프로젝트 금융본부가 있고 인프라 금융부, 전력 에너지, 플랜트 금융부, 자원금융부 등으로 산업부 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달에 그 인프라 부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력 에너지부에 속해 있던 인프라 부분을 발라내서 인프라 금융부를 올해 1월 달부터 따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문의나 또는 프로젝트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준비해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상진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우디 및 중동 시장 진출 노하우인데요. 김종원 코트라 그린 성장 실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트라의 그린 성장 실장입니다. 코트라 그린 성장 실은 이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그다음에 이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 풍력, 수소, 태양광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뉴스핌에서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실무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사우디 및 중동 시장 전망과 진출 노하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대사님께서 그리고 뭐 발표자분들 그 국토부에서도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제 여러분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무슨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나 제가 제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마지막 시간이니까 졸리지 않고 좀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겠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먼저 중동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전에 제가 중동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제2차 중동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 7, 80년대에 저희들이 아까 사우디의 고속도로를 닦고 이런 토목을 중심으로 했고요. 2차에도 또 석유값이 한번 $100, $120까지 높이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석유화학, 정유공장,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서 석유화학 플랜트로 저희들이 한번 또 이렇게 붐을 일으켰고, 지금이 이제 제3차. 어떻게 생각하면 제3차인데 지금 다 2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7, 80년대에 1차 중동 붐이 있었어요. 저때 저희들이 사실은 사우디에서 공사도 짭짤하게 했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2차 중동 붐은 2004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까지 사실 이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쿠웨이트에 4년을 근무했습니다. 쿠웨이트 4년 근무할 때 중동 정부에서는 다들 목에 힘을 주고 다녔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평생 석유값이 1배럴당 120불, 200불까지 간다 그러면서 기고만장할 때입니다. 그때 돈이 생기니까 중동에서 발주를 많이 해서 그때 우리나라 건설 수주가 전 세계 건설 수주가 700억 불이죠, 그죠? 700억. 지금은 작년에 300억 불 했습니다. 2배 이상 했어요, 이때. 그리고 2008년도에 기름값이 그냥 100불 이상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거의 막 30불, 40불 또 곤두박질을 쳤어요. 어쨌든 그 전에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발주는 보십시오. 석유값이 떨어지고 나서도 막 4, 5년 동안 발주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요때 2차가 있었고 지금은 3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값이 그죠? 여기 코로나인가요? 그죠? 코로나 터지고 이제 기름값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돈이 쌓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중동에서 발주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각 나라별로 돈을 얼마나, 국부펀드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국부펀드에 돈이 쌓이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저도 저희 실에서 이제 온실가스 탄소 중립 사업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동의 지금의 이제 2차, 3차 중동 붐은 결국은 자꾸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전기를 그동안에 이제 석유로, 그죠? 석유로 전기를 만들었는데 자꾸 바람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러고, 그죠? 태양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석유의 50%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 기름값도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동이 지금 돈은 석유 팔아서 돈은 마련이 됐겠다. 앞으로 자기들도 이제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태양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인프라와 소프트 파워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바이 엑스포 재작년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지난해 여러분들도 잘 보셨고,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도 이렇게 하고, 2030년에는 이제 공인된 엑스포를 지금 부산하고 사우디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중동이 전 세계 이목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원전 가스, 인프라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인프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인프라,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대형, 그죠?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부 이제 플랜트, 기계 플랜트라든지 IT, 기자재,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참석자분들을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오셨지만 아마 여기에 현대건설, 삼성물산에서는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벌써 중동 앞, 지사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그 지사에서 다 머리 써서 연구를 다 잘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마 이쪽일 수도 몰라요. 그죠? 저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그죠?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그죠? 저희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죠? 바라카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사우디죠, 그죠? 사우디도 원전이 있고, 이집트도 이제 엘바다 원전을 사실은 이게 러시아 로사톰에서 수주를 했는데, 또 공사는 저희 한수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참 이것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전 큰 회사가 있고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원전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전 세계의 원전들을 다 싹쓸이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술은 있는데 실제로 EPC라든지 공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국에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네옴시티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미국, 러시아 기업들이 이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뭘 수주를 하지만 실제로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이 할 일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동에 이런 뭐 인프라 수준은 뭐 넘친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동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인프라, 뭐 다리 놓고 고속도로 닦고 이건 7, 80년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공장 짓고 담수 발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7년, 뭐 8년, 10년 2차 중동 석유값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에서 에너지 전환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R&D하고 같이 융합해서 탄소 감축, 청정 에너지 여기 다 나옵니다. 수소, 태양광, 풍력, 모빌리티, 그죠? 폐기물 뭐 이런 것들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오신 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지원, 원팀 코리아, 그죠? 요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이 제조 강국으로서 그 나라의, 그죠? 부품, 설비, 수출, 기술 협력.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게 현 자동차 조립 공장조차 없어요. 지금 이제 조립 공장 짓겠다고 MOU를 체결했던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석유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자동차 부품 공장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미국이, 영국이, 태국이, 중국이? 한국만큼 자동차 공장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대한민국만큼 디지털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네옴시티도 전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이제 한류가 얼마나, 사우디에서도 한류가 얼마나, 그죠? 그래서 한류까지 같이 융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차, 2차 중동 붐 때 사우디에서 현대건설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토목공사를 해서 700억 불 했어요. 근데 대사님 계시지만 저도 듣기로 저도 쿠웨이트에 있었지만 적자, 그죠? 수주해서 흑자는 참 힘들었어요. 적자를 보고도 저희들이 수주를 해야 됩니다.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제가 여담으로 그때 사우디 7, 80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사우디 공사하고 했을 때 사우디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적자를 봤지만 거기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건설 공사 현장의 한밭집이에요. 한밭집. 공사장에 그 식당 있잖아요. 그죠? 아까 대사님께서 그때 사우디에 한국 노동자들이 12만 명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12만 명 밥을 해주려면은 얼마나 그게 규모가 컸겠어요. 그죠? 대형 건설사들은 제가 뭘 적자를 봤을지 모르지만 한밭집은 흑자를 봤어요. 저도 이제 뉴욕에 3년 반을 근무했는데 미국의 제일 부자인 교포가 누구냐면요. 맨하탄에 빌딩 2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로마트 같은 슈퍼마켓을 미국 전역에 수없이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우디의 건설 붐이, 중동 붐이 일어날 때 현대건설 그 건설 현장에서 그 한국인 노동자들 식당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돈을 모아서 그분은 미국으로 왔어요. 와서
호텔을 사고 슈퍼마켓을 해서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최고 부자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부 황금 개척 시기에 캘리포니아에 금이 난다니까 동부에서 전부 금캐러 갔거든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금캐러 간 사람 중에 금 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청바지 팔아가지고 식당 영원해서 돈 벌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잘 합니다.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분들 지사가 있으니까 잘 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설 거냐? 지금 사우디 가서 한밭집 하면 되겠어요? 한국인 노동자 없어요. 행정직은 몇 명밖에 없고 지금 노동자들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식당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사우디도 지금 필요한 게 이거예요.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죠? 이건 또 독보적으로 우리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초점을 안테나를 여기에 맞춰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전망은 뭐 이제 좋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요 보시면은 인구는 3,600 그죠? 뭐 이렇게 1인당 GDP는 그죠? 28,000불 경제 성장은 좋다. 넘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드린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입니다. 뭐 네옴은 자, 네옴 아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그랬는데요. 이 규모가 어떠냐면요. 높이가 500m고 폭이 250m인데 길이가 176km인가요? 여러분들 176km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입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00m예요. 그런 500m 잠실 롯데타워가 서울부터 강릉까지 쫙 만들어져야 돼요. 가능할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트로제나 뭐 라인 있고 뭐 옥상원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머릿속에 그걸 넣고 자, 500m 되는 그 건물이 서울에서 롯데타워 하나 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서울에서 강릉까지 져야 돼요. 그걸 머리에 두고 다음 장을 봅시다. 제가 요 다음에 보면 한 장을 넣었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잠실에서 강릉까지 500m 되는 롯데타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가 중동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는지 이제 저도 쿠웨이트에 근무하면서 쿠웨이트에서도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무바라크 타워라고 1001m 빌딩을 짓겠다고 지금도 계획을 세워놨어요. 1001m예요. 1001m. 잠실 롯데타워의 2배예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처음에는 1마일짜리 높이 빌딩을 짓겠다 그랬어요. 제타타워. 그래서 1마일이면 1600m거든요. 그건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1000m를 줄여가지고 짓다가 만 게 제타타워예요. 그거는 200m까지 지어놨어요. 쿠웨이트도 그건 계획이고 사우디는 1000m까지 질러가다 200m까지 지어놨고 다 진 게 하나 있죠. 버즈 칼리파. 두바이에서 진 게 있는데 이건 다 졌잖아요. 그죠? 이게 860몇 m예요. 이게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에요. 왜 중동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하늘 높이 뭘 질러 그럴까? 그죠?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옴시티가 과연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옴시티가 정말 실현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화두로 가지고 이 방을 나가셔도 크게 얻는 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동 사람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그죠? 인류의 고대 문명 중에 정말 유명한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바빌론. 그게 바벨탑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게 중동에 산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산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늘 높이 신한테까지 올라갈게 한번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해서 진짜 바벨탑을 쌓았어요. 비슷한 게 이라크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너무 인간들이 오만하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흩뜨려서 못 짓게 했어요. 그죠? 이건 중동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그냥 조상대대로 그냥 송아지 만년 천년 조상대대로 송아지 속에 있는 본능이에요. 중동 사람 본능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중정원이라고 지금 스마트폰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것도 바빌로니아예요.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바빌론의 왕이에요. 함무라비 왕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사람이고 공중정원은 지금부터 기원전 600년이니까 2,600년 전이에요. 벌써 2,6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그때 무슨 시대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2,600년 고구려 시대입니까? 2,600년 전에 지금 이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 사우디 근처에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쳤어요. 그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그리스에도 나와요. 공중정원 스마트폰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공중정원이 더 라인이에요. 그때 그 바빌론에 아주 힘 있는 왕이 빈살만 같은 왕이 그죠? 자기 부인이 어디 산악지방에서 왔는데 이 뭐 허벌판 사막에서 늘 그 산에 있었던 그 뭐 과일나무 그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맨날 부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왕이 부인을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참 중동 사람들은 로맨스가 있어요. 타지마할도 뭐 그 왕이 부인을 그리워해서 사후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과연 내홈이 가능할까? 저는 중동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한다고 봐요. 한다고 봐요. 중간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저는 간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홈이 없더라도 다음에 누가 또 이런 걸 또 해요.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돈이 있어요. 사우디에 국부펀드가 있는데 국부펀드하고 중앙은행 펀드 해서 다 한 8천억 불 됩니다. 네옴시티 졌는데 5천억 불밖에 안 들어요. 8천억 불의 돈을 소급한 돈이 8천억 불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도 받고 하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강남까지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쫙 짓는다? 불가능할 것 같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된다고 보고 그냥 하시고 저도 이제 쿠웨이트 근무하면서 쿠웨이트에서는 서울까지 직항이 없어요. 맨날 두바이에서 경유해야 돼요. 제가 2003년, 7년, 8년, 9년 그때 있을 때 그때는 두바이도 좀 짓다가 주춤했거든요. 두바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야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은 막 포스코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대 그죠? 철근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스톱이 됐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죠? 그때 두바이 가면은 허벌판 막 불도저를 밀고 안 되리라고 봤어요. 저거 실패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천지개벽을 했어요. 천지개벽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게 발언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우디에서 지금 이제 어떤데, 그죠? 지금 아까 요건 뭐 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을 저도 요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노트도 했습니다만, 그죠? 이제 요런 것들, 그죠? 에너지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역량 강화, 보건 의료, 뭐 중소기업 투자, 요런 부분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를 어느 나라에 그 짓기를 누가 졌냐면요. 한국의 삼성물산이 졌어요. 버즈 칼리파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한국 삼성물산에서 졌어요. 아까 이제 국토부 과장님이 그 이제 중동에서 이제 뭐 아주 랜드마크 상징적인 대규모 토목 건설로 현대건설에서 쿠웨이트에 코스웨이 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그게 아주 엄청난 공사라고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1001m 빌딩을 짓는 대로 가는 고속도로를 바다 위로 놨어요. 그게 36km예요. 여러분들 36km 바다 위로 고속도로 놓은 거 봤어요? 인천공항 갈 때도 그렇게 안 났잖아요. 그죠? 그게 리비아 대공사 이후에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한 최대의 공사예요. 1001m나 되는 높이의 그 빌딩으로 가는 해상 고속도로가 바다 위의 고속도로가 36km인데 그걸 누가 졌냐면은 현대건설이 졌어요. 버즈 칼리파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 삼성물산이 졌죠. 현대건설은 쿠웨이트에서 그런 걸 했죠. 그럼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누굴 불러요? 한국을 부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힘 있는 왕이 아주 그냥 진짜 상상이나
정말 미래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중동의 그런 건축물을 짓는데 상상은 중동에서 하고 돈도 중동에서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 눈앞에 실현시키는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 온다고요? 한국에서 와요. 한국에서. 지금 입증이 다 됐잖아요.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삼성물산이 두바이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우디도요. 이렇게 한국에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뭐 중동 진출 노하우. 자, 이게 이제 제 본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동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부터 진입 장벽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지화 정책이 아주 머리가 아파요.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그 나라 이제 뭐 젊은 친구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저 고용이 안 되니까 무슨 공사를 하려면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면요. 그 친구들이 회사 와서 일을 할 줄 아세요? 일 안 해요. 한국 사람처럼 일합니까? 회사 분위기만 흐려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어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는 아예 나오지 마라 그래요. 출근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출근 안 하고 그냥 월급만 줘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와서 신문만 보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이것도. 그죠? 현지 기자재 조달,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의무 고용 뭐 준수 안 하면 페널티가 큽니다. 그 다음에 현지 콘텐츠 이용,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부터 내후년부터 사우디의 지역본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정부 공사를 발주 못 받아요. 이것도 엄청난 제약입니다. 두바이에 있던 걸 이리 옮겨야 돼요. 연락사무소가 안 돼요. 지사를,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 어떻게 돼요? 현지인을 또 고용해야 돼요. 그죠? 현지인 고용해야 돼요. 물론 이제 민간 발주 프로젝트는 딸 수 있어요. 공공 발주, 정부에서 하는 거, 국영기업에서 하는 것만 못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아예 입찰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불공정 관행, 미흡한 투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뭐 행정 처리가 그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금 지급, 여러분들, 쿠웨이트 사람들이 뭐 사진에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양이나 키우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수룩해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전부 돈을 뭐 한국 유학원도 아까 대사님께서 추가로 500불 준다 그러는데 학비 다 대주고 아마 생활비로 추가로 500불 준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몇천 불을 받을걸요 아마. 옥스포드, 하버드 가서 다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가서 그 사람들 발주처 관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영어도 잘하죠. 다 옥스포드,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요. 저도 이제 쿠웨이트에서 근무해 보면은 이게 상업적으로는요. 장사 이쪽으로는 저희들보다 머리가 아주 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산업공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우리 유교의 산업공상이 머릿속에 젖어 있어요. 산은 누구예요? 교수,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농업이니까 빼놓읍시다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제조업해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500년 동안 상을 취급했습니까? 상 에이전트, 거강꾼, 브로커, 사기꾼. 선배들은 상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인들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이잖아요. 과거 로마의 수천 년 동안 중국, 인도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중동 사람들은 손에 기름때 한 번 안 묻히고 중국,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로마에다 중간에서 거간, 브로커만 한 사람들이에요. 무에서 유를 머리만 써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산업공상에 적어져 있는 우리가 가면은요, 우리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참 이게 협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하고 저는 그래서 그죠. 우리도 이 상의 정신을 좀 그죠. 빨리 좀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연, 그 다음에 추가 경비 불인정. 중동 사람들이 한국 건설업체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국, 미국 건설업체보다 한국 업체를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기도 빨리 맞춰주고, 뭐, 단가도 싼 이유도 있지만, 우리 건설기업들은 좀 정에 약해요. 뭘 좀 공사를 다 했잖아요? 옆에 뭐 쓰레기장 하나 더 져달라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해줘요. 아니 불도저 가져온 김에 그냥 옆에 좀 빈 땅 좀 밀어달라 그러면 돈도 안 받고 밀어줘요. 그래서 좋아해요. 한국 문화가 어디 식당 가도 일본 식당 가면은 뭐 사이드 디시 하나 그 오다해도 전부 차줘야지. 한국은 뭐 식당 가서 아줌마 뭐 반찬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멸치고 김치고 뭐 돈도 안 받고 막 주잖아요, 그죠? 그게 중동에 건설할 때도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돈 안 준다든지 대금 지원한다든지 그러면요, 우리도 인력 철수해야 돼요, 그죠?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대금 못 받았다든지 경비를 좀 인정 못 받은 사례도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돈이 남아서 그렇겠어요, 그죠?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아마 고쳐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분쟁에서 저희가 불리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투자 진출 동향인데 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근데 2024년부터는 진짜 진출하지 않으면 현지 법인 안 세우면은 입찰에 참여 못하기 때문에 이거 두 배, 3배로 막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옴시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죠? 여러분들은 삼성건설, 뭐 현대,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아니니까 아마 기자재 납품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벤더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그 발주처 같은데 벤더 등록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것은 벤더 등록 문이라든지 등록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 코트라 무역관에서도 도와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거기 보니까 파트너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파트너링,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뭐 글로벌 EPC 컨트랙트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은 산업공상 때문에 우리가 참 불리한 면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한 에이전트는 상이에요. 선비들이 상종할 대상도 아닌 선비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상이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에이전트의 역할이라든지 에이전트한테 돈 주는 것을 정말 악밖에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상해 정신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런 에이전트부터 인정하고 그네들한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그죠? 거기에 뭡니까 그 컨셉 뭐 메타버스도 구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미글로벌이 뭐 네옴시티 뜨고 나서 주가도 제일 많이 올랐잖아, 그죠? 한미글로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따냈을까요? 한미글로벌 한국 직원이 머리 새카만 직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전부 그게 영국, 한미글로벌 또 중동은 또 영국하고 유럽, 미국이 강해요. 네옴시티의 기본 실무자나 컨셉은 뭐 미국의 백텔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이 거기 다 영국 애들이 전부 식민지 하면서, 그죠? 영국 애들이 그 석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애들이 내부에 침투해서 벌써 판을 다 짜놨어요. 우리는 그 친구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정말로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우디 가면 SBB, 예,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왜 뱅크에 브리티시가 들어가요, 그죠? 은행이요. 여러분들 아까 국토부 장관님, 뭐 산업부 장관님 계시고 장관님 사진 찍고 뭐 그러죠, 그죠? 물론 이제 장관님들 하실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많죠. 그러나 실제, 그죠?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건 전부 이 돈 가지고 돌아가요, 돈으로, 그죠? 오늘 수출병 내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현지에 가서 현지 기업이라든지 영국, 미국, 거기 에이전트 나와 있는 막 기업들 중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자, 정말,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수처리, 우리 뭐 수소, 뭐, 그죠? 이런 거 많잖아, 그죠?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여러분들 사우디의 중국 시진핑 대통령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냐? 그 방문한 거 보셨죠? 사우디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사우디 그 공군기 막 몇 대입니까?
계속 때가 막 공중에서 호위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우디에 가시면은 아마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가장 장애물이 중국일 겁니다. 중국이에요. 아까 대사님도 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격하고 한국이 우상이 뭐예요? 가격하고 공기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이 가격하고 공기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저도 내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만 태어나서 해외무역관 저는 해외무역관 14년 근무했는데 30년 전에 20년 전에만 제가 태어났었으면은 야 내가 진짜 코트라에서는 난리를 달고 벌벌 날아다녔다 싶어요. 뭘 하기만 하면 중국 애들한테 막혀요. 중국 애들한테 막혀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야 우리 현대건설, 삼성물산 불도저 몇 대 동원할 수 있으니까 써줘야 안 됩니다.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아까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따라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판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안경테 만들어 놓으면요. 품질은 이태리 거하고 비스무리하고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뭐 10배, 20배 싸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바이들이 다 사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생각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돼요. 가서 사우디 가서 물어봐야죠. 발주처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한국에 너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해달라 소리 절대 안 해요. 우리는 날씨가 덥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꿔주고 뭐 돈도 좀 가져오고 뭐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코트라 생활하면서 거의 한 30년 돼 가는데요. 제가 100%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100% 가능해요. 이거는 뭐 비법이야. 근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물건을 외국에 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100% 팔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뭐냐? 바이어가 원하는 품질과 원하는 가격만 맞춰주면요. 100% 팔아요.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그죠? 의미를 새기라는 거예요. 건설 수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옴시티 저거 더 라인 져야 되는데 저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 거며, 그죠? 어? 저게 또 물은 어떻게 마시고? 그러면 저게 저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 저 납도선 쳐요. 그럼 저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뭐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일이 있어야 무슨 반도체 공장은 안 되겠죠 당장? 무슨 공장이 있어야 농사라도 져야 거기서 뭐 수입이 생기고 그 국부펀드 8천억 있어도 그 집 지면서 다 쓸 텐데 여러분들 돈이 있어 은행에요. 내가 10억 있어. 근데 집 지면서 10억 다 썼어요. 그럼 뭐 먹고 살래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우디에 가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마지막 장 같은데 그죠? 중동 시장 전반의 진출 노하우입니다. 중동은 정말로 이제 외부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이에요. 그죠? 정말 폐쇄적입니다. 아까 뭐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사람들이요 오만해요. 뭐 오만 가거나 쿠웨이트 가거나 딴 나라 가면 만나도 푸근해요. 푸근한데 사우디 사람들은요 뭐 한 5, 6년 전에 사우디 가는데 복수 6개월짜리 복수 비자는요 180만 원 받았어요. 저도 사우디에 출장을 갔거든요. 단수 비자 받는데 그때 90만 원을 냈어요. 요즘은 아마 10만 원 이하로 줄었죠. 그죠? 메카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메카로 다 오니까 그죠? 이 성수란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우디 국기에 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기에 칼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마 그게 오늘 또 저희가 태극기 보고 맹세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태극기 보면서 칼을 봐요. 정말로 뭐 미안하지만 아유 참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폐쇄성이 있어요.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저도 쿠웨이트 4년 근무하면서 여긴 또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악수도 하지만 뽀뽀를 해요. 남자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뽀뽀를 하면 이렇게 3번 합니다. 근데 걔들 이게 면도를 안 해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저는 맨살인데 뽀뽀하면 이게 따가워. 근데 이렇게 안고 뽀뽀를 남자끼리 뽀뽀를 한 3번 하잖아요. 어우씨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어우씨 형제가 돼요. 그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걔들은 의의를 정말 소중히 합니다. 사막에서 있잖아요. 저 지평선에서 산 사람이 오고 이쪽에 산 사람이 가잖아요. 일단 적이에요. 내가 먼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악수가 생긴 거예요. 손에 칼이 없다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딱 이방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오면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죽이려면 내가 죽는데, 우물이 하나인데, 물이 부족한데,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거야. 아직도 부족 국가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예 그냥 걔들하고, 그죠? 형제처럼, 그죠? 그렇게 친화력이 있어야 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가서 그 30년, 20년, 30년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대기업들, 그죠? 그 퇴직하신 분들, 그죠?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노하우입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거 가서 진짜,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 술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감옥 같은, 때로는, 그죠? 감옥 같은. 그런 데서 20년, 30년, 그죠? 산전수전 겪으면서 경험을 쌓은 그분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 미국 등 그죠? 선진기업의 노하우를 우리도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중요하다. 그 다음에 GCC 국가라고 서유관하고 왕이 있는 그 6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다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뭐 제도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맥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국토부에서 뭐 토목공사 대기업들 지원 많이 잘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트라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죠? 또 이런 진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리야드 무역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 벌써 30-40년째 우리 무역관이 코트라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특수 분야, 아까 말씀 스마트팜, 뭐 ICT, 교육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더 하실 일이 많다. 그죠? 우리가 1차, 2차 중동분 때 누가 돈 벌었다고요? 한밭집이 돈 벌었다. 서부 황금 개척 시기에 누가 돈 벌었다?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 실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